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 달을 갖고 있는 행성은 무엇일까요? 중력이 가장 강한 목성? 2019년까진 목성이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주에 관심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토성이 1위 자리를 뺏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재밌게도 가장 많은 위성을 거느린 행성이란 타이틀을 두고 목성과 토성이 벌이는 경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목성에서 다시 한번 12개 위성이 한꺼번에 발견되었죠. 그리고 목성은 잠시 토성에게 빼앗겼던 1위 자리를 다시 뺏어왔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이 끝나지 않는 태양계 두 덩치 행성 목성과 토성의 자존심 싸움을 소개합니다. 2019년 전까지만 해도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 행성은 목성이었습니다. 당시 목성 주변엔 80개의 위성이 알려져 있었죠. 중력이 가장 강한 행성인 만큼 당연한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토성이 반란을 일으켰죠. 천문학자들은 토성에서 멀리 외곽을 돌고 있는 새로운 위성 20개를 추가로 발견하게 됩니다. 뒤이어서 하나의 위성이 또 추가로 확인되었죠. 원래는 토성 곁에 목성보단 적은 62개의 위성만 존재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성 곁엔 무려 83개의 위성이 확인된 것이죠. 목성의 기록 80개를 넘으면서 토성은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이 중엔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위성 20개가 남아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위성들에게 직접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발견으로 인해서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거느린 행성은 잠시 동안 목성이 아닌 토성이 되었죠. 그렇게 한동안 토성은 새로운 1위 자리를 쭉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뒤집힌 순위는 다시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목성과 토성의 자존심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또다시 목성 주변에서 새로운 위성 12개를 한꺼번에 확인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목성 주변의 위성 목록은 총 92개까지 채워지게 되었죠. 약 4년간 토성에게 빼앗겼던 1위 자리를 목성이 다시 뺏어온 겁니다. 그리 길지 않았던 토성의 이 행복했던 4년 천하는 이렇게 다시 끝나버렸죠. 그런데 이번 발견은 유독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과거에는 새로운 소행성을 찾는 관측을 하던 중에 우연히 큰 행성 주변의 위성들도 새롭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실 소행성을 찾는 방법은 완전 맨 땅, 아니 맨 하늘에 헤딩하기죠. 어디에 숨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계속 같은 방향의 하늘을 수시로 찍으면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없는지 하나하나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하다 보면 커다란 행성 곁에 붙잡혀 함께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새로운 위성들도 발견되곤 했죠. 하지만 이번 발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새로운 소행성을 찾기 위한 관측을 하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었죠. 대신 천왕성과 해왕성 그리고 명왕성 넘어 더 바깥의 새로운 행성을 찾는 관측을 하던 중에 벌어진 발견이었습니다. 한때 행성으로 불리던 명왕성이 강등되면서 태양계에는 현재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딱 8개의 큰 행성만 남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천문학자들은 해왕성 넘어 태양계 최외곽에 숨어있는 새로운 9번째 행성이 있을 거라 추정합니다. 특히 태양계 외곽에서 아주 크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는 외세 행성들을 보면 그 궤도가 전부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데요. 이 놀라운 발견은 9번째 행성의 존재를 암시하는 가장 확실한 간접 증거로 거론되곤 하죠. 그리고 이번 발견은 바로 이 끝나지 않는 태양계 최대 떡밥 9번째 행성 플래닛 X를 찾던 중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사실 이번에 공식 발표된 목성 주변의 새로운 위성 12개는 훨씬 이전에 포착되었는데요. 플래닛 X를 찾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칠레와 하와이에 있는 망원경으로 태양계 곳곳을 관측했습니다. 만약 플래닛 X가 실제 존재한다면 다른 태양계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궤도 평면, 즉 황도면 주변에서 공존하고 있을 확률이 높을 텐데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황도면에서 그리 멀리 벗어나지 않는 하늘을 쭉 훑어봤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슷한 황도면 주변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다른 큰 행성들도 관측 시야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목성 주변의 하늘도 함께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목성 주변의 하늘에서 이전까지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무언가가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포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행성이나 소행성에 비해서 다른 행성 곁을 도는 위성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건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행성과 소행성의 궤도는 주로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만 결정되죠. 그래서 딱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개월 정도만 쭉 관측하면 그 사이 그 천체가 그리는 궤도의 일부를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체 궤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굳이 궤도를 모두 공전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행성 주변의 위성은 차원이 다릅니다. 태양의 중력뿐 아니라 중심에 있는 모행성의 중력에도 함께 붙잡혀서 돌기 때문이죠. 몇 개월 정도만 관측하면
그 천체가 태양의 중력에 붙잡힌 태양계 멤버라는 건 확인할 수 있지만 곁에 있는 다른 큰 행성에 함께 붙잡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더 오랫동안 관측하면서 옆에 있는 덩치 큰 행성 주변을 돌고 있는 건지 아니면 행성과는 상관없이 혼자 태양만을 중심으로 크게 별도의 궤도를 그리고 있는 건지 이것을 파악해야만 하죠. 이번에 목성 주변에서 새로 발견된 12개의 위성들은 모두 목성 주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목성 주변을 한 바퀴 도는 데만 최소 340일이 걸리죠. 지금 행성의 공전 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성 곁을 도는 위성의 공전 주기가 우리 지구에서의 1년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결국 이 천체들이 목성 주변에 붙잡혀 함께 돌고 있는 위성인지를 확인하려면 최소 1년 넘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발견 자체는 이미 1, 2년 전에 있었지만 위성들의 존재는 이제서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목성의 가장 큰 위성 이오, 칼리스토, 유로파, 가니메데, 이 갈릴레오의 4대 위성들은 모두 목성 자체 자전과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성에서 멀리 벗어나 가장 바깥으로 나가면 상황은 달라지는데요. 목성의 위성들 중에서 가장 최외곽을 도는 71개의 작은 위성들은 대부분 목성의 자전과 반대로 공전합니다. 즉 중심의 모행성에 대해서 반대로 역주행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12개 위성들 중에서 9개가 이 목성에서 멀리 떨어진 역주행 멤버에 해당합니다. 목성의 자전과는 정반대로 돌고 있다는 점은 이 작은 위성들이 목성이 탄생할 때부터 함께 곁을 돌고 있던 위성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확률로 목성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한참 후에 주변을 지나가던 소행성이 포획되면서 영원히 목성 곁에 붙잡혔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9개의 역주행 위성들 중에는 4개는 크기가 8km도 되지 않는데요. 천문학자들은 서로 궤도가 겹치고 역주행하는 위성들끼리 부딪히면서 생긴 파편들 중 일부일 거라 추정합니다. 앞서 2016년엔 이 역주행 구간에서 흥미로운 위성 하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목성의 자전과 반대로 돌고 있을 때 그 사이에서 딱 하나 혼자서만 목성의 자전과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는 위성이 하나 발견되었죠. 발레투도라고 이름이 지어진 이 위성은 1km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발레투도가 목성의 자전을 따라 정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이지만 주변에 모두가 다 역방향으로 돌고 있다 보니 오히려 이 정방향으로 도는 위성이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천문학자들은 원래 훨씬 덩치 큰 위성이 존재했지만 역주행하는 수많은 위성들과 오랫동안 정면 충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작은 조각이 지금의 발레투도가 되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목성 주변에 가장 바짝 붙어있는 갈릴레오 위성들, 그리고 목성에서 가장 멀리 벗어나 있는 역주행 위성들, 이 두 그룹 사이에는 목성의 자전과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는 위성들이 있습니다. 이 정방향 위성들은 목성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또다시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합니다. 목성에서 1100만, 1200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떨어진 좀 더 안쪽의 그룹은 히말리아 그룹, 목성에서 1700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조금 더 바깥을 돌고 있는 그룹은 카푸 그룹이라고 부르죠. 이번에 새로 발견된 12개 위성들 중에서 방금 소개해드린 역주행 구간에 있는 9개를 빼면 3개가 남죠. 그 3개 중 2개는 히말리아 그룹, 나머지 하나는 카푸 그룹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재밌게도 목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위성들도 마치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들처럼 그 궤도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데요. 가장 안쪽의 갈릴레오 위성들과 그 바로 바깥의 히말리아 위성 그룹 사이에는 텅 비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딱 하나, 테미스토라는 9km 크기 남짓의 작은 위성 하나만 발견되었죠. 이 위성과 관련해서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위성은 1975년 9월에 처음 포착되었지만 당시에는 관측 기간이 너무 짧았고 전체 궤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추적에 실패했고 한동안 실종 상태였죠. 한참 시간이 흐르고 2000년이 되어서야 정말 운 좋게 이 실종되었던 위성이 다시 포착되었고 그 존재가 검증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우주 끝자락까지의 지도를 그려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비좁은 태양계 정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지도를 다 채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코앞의 태양계에서조차 아직도 우린 새로운 천체들을 계속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거느린 행성은 무엇일까? 전혀 어려워 보이지 않는 이 질문의 답조차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질문의 답은 목성이었고 잠시 토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목성이 되었죠. 하지만 또 일부 천문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작은 위성들이 토성 주변에 숨어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최종 승자는 결국 토성이 될 거라 추정하기도 하죠.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위력을 과시하는 두 덩어리 행성, 목성과 토성의 자존심 싸움은 이처럼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 발견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앞서 토성 주변에서 새로운 위성 20개를 추가 발견하면서 잠시 토성에게 1위 자리를 안겨주었던 천문학자도, 그리고 또 다시 이번엔 목성 곁에서 12개 위성을 또 발견하면서 1등의 주인공을 목성에게 돌려준 천문학자도, 심지어 1975년 실종되었던 테미스토를 2000년에 다시 찾아내고 또 목성 멀리에서 한꺼번에 역주행하는 위성들 사이에서 혼자만 정방향으로 돌고 있는 발레투도 위성을 발견한 천문학자까지 모두 같은 사람인데요. 그 주인공은 카네기 과학연구소에서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스콧 셰퍼드입니다. 정말 집요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태양계 9번째 행성 플래닛 X를 찾기 위한 관측과 연구를 고독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엔 역사상 태양계 가장 바깥, 가장 먼 거리에서 새로운 외소행성을 추가로 발견하기까지 했죠. 당시 이 천체가 발견된 거리는 무려 132AU, 명왕성까지의 거리보다 무려 3배나 더 멀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크기는 400에서 50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9번째 행성이 되기에는 부족했죠. 셰퍼드는 이 천체에게 겁나 멀단 뜻에서 파파 아웃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1930년 끈질긴 탐색 끝에 명왕성의 존재를 처음 발견했던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 그리고 명왕성 너머 도리어 외소행성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면서 명왕성이 강등당하게 만들어버린 플루토 킬러 천문학자 마이클 브라운, 셰퍼드는 이들의 뒤를 이어 플래닛 X를 찾아 헤매고 있는 태양계 최후의 사냥꾼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톰보와 브라운 그리고 셰퍼드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고독한 태양계 사냥꾼들의 탐색은 지금도 계속 암흑 속에 숨어있는 더 많은 외소행성, 위성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쉽게도 진짜 목표인 9번째 행성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죠. 절대 들키지 않고 영원히 숨어있으려고 하는 플래닛 X, 반대로 그 정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말겠다는 집요한 천문학자들, 목성과 토성의 싸움만큼 자존심 강한 두 존재 플래닛 X와 천문학자들의 싸움의 결과는 또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어쩌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플래닛 X라는 무지개를 쫓고 있는 천문학자들의 섀도우 복싱인 건 아닐까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탐색의 과정은 의미 없는 헛주먹질은 아닐 겁니다.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구석에 숨어있던 또 다른 존재들을 계속 발굴할 테니 말이죠.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